어머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선생님 출신이십니다. 예전에 시집 가시기 전에 가정과 가정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반장이지만 오늘 제가 사회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6반 반장인데 3학년 6반 친구들 손 한번 들어봐요. 뒤에 보니까 45년 됐어요. 자, 그 중에 우리 목소리 좋은 우리 김종호 군에게 차를 격리 한번 시킬 테니까 하세요. 미션인데 그냥 어머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88세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는데 잔치 문화가 뭘까 오늘 한번 느껴줬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재롱 피우는 건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 60대 이하가 7, 80대 분들이 하교회하는 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저희가 하던가 요즘에 한국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이렇게 놀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를 비롯한 또 60대 이하가 이걸 얼마나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지. 영광스럽게도 어머님이 AI 시대를 앞서가면서 공부를 하셨는지 저를 아바타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언니의 아바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언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제 마음은 문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 잠시 언니의 마음을 진짜 인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김덕숙 언니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찾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귀한 발걸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초청에 쾌히 응해주신 따스한 정 잊지 않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랜 세월 마주해온 반가운 모습을 배우니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모쪼록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몇 마디 제 마음의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안경 좀 낄게요. 이제부터는 진짜 김덕숙 언니의 마음입니다. 라일락 향을 품고 살았어요. 보랏빛을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왠지 모르게 좋습니다. 보랏빛 스카프, 보랏빛 스웨터, 보랏빛 구두. 오늘도 여전히 보라색 드레스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보라색 꽃이 있네요. 우리 세 아들들도 선물을 사올 때면 늘 염두하는 것 같더군요. 내일이 제 미수날이라네요. 극성진이 큰아들이 그냥 조용히 넘길 리 없죠. 환갑을 지내고도 마냥 해맑은 우리 큰아들, 철없는 그 고집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는 또 한 번 난리를 치르게 되었어요. 난리라니까 6.25가 떠오르셨나요? 아니요, 그런 슬픈 일은 아니랍니다. 구순을 앞둔 망부에게 연주를 하랍니다. 그것도 귀한 손님들 앞에서 말이죠. 뒷땅에는 엄마의 멋진 모습을 두고두고 기억하려는 사모의 정이겠지만 심심풀이로 배워본 악기 소리가 자랑거리가 들릴 망무인 건 제 자신이 알지요. 그런데 1년 넘게 그 악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해온 선생님이 손잡버린 선생님이 잠깐 서주실래요? 선생님 손잡버린 선생님이 글쎄 고집쟁이 큰아들과 공모자가 되었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며 은근히 부추기지 뭐예요. 게다가 자기 평생 누군가를 위한 솔로 연주는 해본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첫 축하 연주를 해주겠다니 이 할머니 가슴이 18세 마냥 콩닥콩닥, 요즘 애들 말로 심쿵해져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나도 여자이니까 아직 핑크빛 심장이 뛰고 있나 봅니다. 조금 틀리면 어떤가요? 잘못해도 괜찮죠? 악기 앞에 앉아 세상 걱정 다 잊고 연주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소녀로 돌아가고 악보를 보며 연습하면 신이 납니다. 어깨도 허리도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리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어요. 잘하지 못해도 박수치며 큰 소리로 응원해주는 나의 젊은 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엄지척을 서슴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는 늙어갈 틈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자축 연주를 들어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실 여러분과의 인연에 감사하며 특히 축하 공연을 해주실 글로벌 프로 연주자들의 우정에 감합하여 두 손을 모읍니다. 내 살아온 인생만큼 오래 간직해온 여러분과의 사랑이 보랏빛 라일락 향기처럼 신비롭고 영원하기를 빌며 제가 주인공인 오늘만큼은 제 마음껏 지나간 어느 생일날보다 신나게 즐기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2025년 미튼달 11월을 말합니다. 미튼달 마지막 가을날과 작별을 고하며 김덕숙 올림. 하하 그러면 오 제가 지화자 좋다 아시죠? 자 하나 둘 셋 싱글 하하 지화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늦췄는데요. 어머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그 예쁜 모습 지켜주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은요, 제가 한 곡만 더 부를 건데 뭘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여기 오신 또 지긋하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아실 곡인데요. 고은 시인의 가사와 최양숙 씨가 처음 불러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후배 가수들도 부르고 있는 곡입니다. 가을 편지. 아시면 같이 또 따라해 주세요. 네, 함께 불러주세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써내려가 얼룩진 이 장에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천년 한강물은 돌고 돌아 태평양 한강의 기적이라고 세계화의 아리랑 대한민국 눈이 번져 과학예술 강남 글로벌 압구정 삼성동 청담동 논현동 대치동 새해의 멋과 흥은 강남이 산실 온 세상 기상이 강남에 솟아라 지구 천사랑 강남 아리랑 너만 더 Can't see clear where I stand. Heavy air, empty hands. Feel the weight of the space. Taking time, finding grace. Keep moving forward. Keep moving one step at a time. Keep moving forward. Keep moving. Leave it all behind. 박수 한번 주세요.
내
형님은 맹렬하고 기세 좋게 타오르던 잠자리당의 라인데스 당원으로, 시니어 프라자의 으뜸 동아리 마키엔의 일원으로, 지금은 드럼반의 선두주자로서 중심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곁을 둘러싸고 있는 효성스러운 아드님들과 며느님들을 보아도, 예쁘고 늠름한 손주들을 보아도 지나오신 삶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답니다. 형님께서도 살아오시며 어찌 즐거운 일만 있으셨겠습니까? 외롭고 고독한 마음도 있으셨겠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묵묵히 감내하시던 그 모습을 자손들은 감탄의 눈으로 지켜보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언제나 모든 행동에 귀감이 되어주시고 늘 온화하신 모습과 현명하신 의견으로 다독여 주시면서 저희를 차분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님의 고귀한 인품과 마음 쓰심은 오래오래 저희 가슴에 자리 잡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오늘처럼 자손들의 효도를 듬뿍 받으시며 건강하고 행복하신 멋진 삶으로 이어주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99세 백수생신이 다가오면 세상에 뛰어난 효자 아드님들의 다음과 같은 초청장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착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귀하를 초청합니다. 우리 엄마 김덕수님의 백수생신에. 그때에도 저는 김유정 선생님의 문화생리로 라인 댄스를 주어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2025년 11월 30일 저녁날 잠자리당과 막기행 동아리 자칭 대변인 이현경 꿀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참여해주신 배우신 감사합니다. 제 그림은 저는 영원함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88년생이기도 해서 88이라는 글자가 옆으로 돌면 무한대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자님께서 또 88세 이수를 맞이하셔서 더
뜻이 깊은 지금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는 이제 영원함을 뜻하는 것이니까 우리 여사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주셨고 또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랑이 영원히 후대에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그림을 여사님께 오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생신 때도 또 이렇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면 보라색이고요. 아까 저희 사촌 형님 목사님이 팔자가 옆으로 놓으면 무한대라는 거죠. 또 무한대가 있고 박민주 원장님은 치과치료 받으러 오셔도 좋고 정시에 가서 편하게 하시고 앞에 들어올 때 팔자가 있어서 이 아름답고 정말 멋지신 어머니의 88세 생신을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한테 어느 날 작가님 어머니에 대한 그 88세 생신 축하하는 그림을 한 점 그렸으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아주 긴 어머니의 연대사를 저한테 문자로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시식대 때 생각이 날 때마다 뭔가를 계속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섬세하고 세세함에 너무 감동했고요. 이 그림을 그리는 내내 저는 저 혼자 오롯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따뜻했고요. 이 88세 미시언이 어떨까 저 혼자 나름 상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아주 명문입니다. 부산의 경남여고를 졸업하셨고 수도 여사들을 오셔서 선생님을 하셨고 너무나 영민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영민하시다 그런 얘기를 다 하셨는데 이 세상에 존엄한 존재로 나시고 그 존엄한 존재로서의 품위를 더더욱 가꾸고 지키시면서 아름답고 멋지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그 발걸음을 따라서 잘 걸어봐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치과 의사로서 되게 보람 있는 일을 얼마 전에 겪었습니다. 제가 야생화를 찍기 시작을 했는데 야생화를 찍을 때 저렇게 사진을 찍으려면 제가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위에서 그냥 대강 찍었고 여기 사진 전문가들 여기 계시는데 치과 의사는 환자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이도 찍고 스마일도 찍고. 근데 저렇게 바닥에 유격하듯이 찍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저는 제가 예전에 되게 착한 줄 알고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야생화를 찍으면서 내가 저렇게 바닥에 엎드리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겸손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60이 넘어서. 그런데 저희 병원에 어떤 환자가 왔냐면 이미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저번에 성현이를 위한 기금운동에 오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무릎 꿇은 모습이에요. 이거를 이 성현이라는 어머니가 사진을 찍었는데 성현이가 이렇게 저희 병원에 왔어요. 근데 이 성현이는 다운 증후군의 자폐증 환자입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저희 병원은 장애인 병원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하고 누나가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얘가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보니까 다운 증후군인데 어머니가 얘를 데리고 내려오면서 저한테 제가 마침 바깥에 나가 있어서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면서 아드님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혼잣말로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요
1살 때 치과에 갔는데 애를 묶어놓고 패디백이라고 해요. 그게 불법은 아닌데 애를 묶어놓고 치료를 하는데 얘가 그 다음부터 치과에 대해서는 담을 쌓고 다 자기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얘는 31살인데 정신연령은 3, 4살이에요. 30살 때까지 얘는 이를 닦은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30살 생일 때 저희 대학병원, 장애인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한국에 잘 돼 있어요. 거기를 데려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하고 이거는 이를 전부 뽑고 전신마취라고 이를 전부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전신마취실로 들어가는. 근데 얘가 놀래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의사가 포기하고 당연히 얘가 힘이 있으니까 엄마 누나가 이를 닦아주려도 안 닦고. 왜? 그 어릴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장애인인 것도 힘든데 이도 안 닦아서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견딜 수 없어. 그러면서 저희 병원에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오셨죠. 오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힘든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근데 얘가 따라오는데 보니까 너무 안 되는데 겨울이었어요. 저기에 저렇게 앉는 거예요. 그랬길래 저도 모르게 아까 야생화 찍듯이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성현아 안녕. 치과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코코아 타줄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코코아 주고 장난감 주고 손잡고 눈 맞춘 게 전부예요. 눈을 마주쳤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눈을 마주치니까 얘가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랬어요. 어머니 얘 일주일에 한 번씩 데려오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신다. 네 번째 계속 코코아 타주고 손잡아주고 장난감 주고 눈 맞추고 끝. 근데 5번째 왔는데 얘가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데 뭘 이렇게 끄집어내더니 저한테 과자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마음의 문을 열었구나. 그러면 선생님은 거짓말 안 해. 아픈 건 아프다고 얘기할 테니까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할까?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있고 제가 마취도 잘하고 해서 하여튼 장난을 좀 쳤어요. 이렇게 젤을 바르고 이쑤시개 갖고 장난도 치고 위로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머니가 너무 놀랄 정도로 얘는 치과 체어에 앉아본 적이 없는 애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식이 30년 동안 이를 안 닦았는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장애가 있건 없건 아무 치과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종합병원에서도 포기했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포기 상태.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맡겨보시겠어요? 제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의사 다 합해서 어떻게 치료할 건지 회의를 하고 얘가 왔는데 앞니가 완전히 다 망가져서 이가 완전히 망가져서 이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럼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얘 이 못 닦는데. 그래서 이 닦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얘를 TBI라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화장실에 따라 데려가서 제가 같이 닦는데 얘가 너무 이를 잘 닦는 거예요. 그게 얘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좋은 직원들이 손을 잡아주고 스케일링을 시작을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이를 뽑았습니다. 저 원래 이를 뽑는 의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아서 이가 부러졌는데도 잘 나오고 얘가 나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얼마나 대단하지. 어머니는 울고 계시고. 근데 이를 뽑은 거는 뽑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가 없는데? 해야지. 그래서 저희 수술과 의사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당신 아들 같으면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까지만 한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아스트라라는 제일 좋은 임플란트를 신자. 그 대신 작전을 짰어요. 15분 안에 모든 치료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직원이 분담을 해서 잇몸 수술하고 임플란트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어머니같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생일 파티를 했는데 얘가 태어나서 처음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도 주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우리 병원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원은희 작가님이 이 스토리를 듣고 그림을 또 그려주셨어요. 제가
저기 뒤에 있는 엽서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가정이 어려워요. 아버지도 없고. 근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병원에서 반을 부담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 나왔으면 500만 원 부담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실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한마디도 깎아달라 이런 얘기. 제가 어떻게든지 저는 이게 기적인데 얘가 이렇게 혼자서 일을 닦고 얘는 치과 가는 날을 기다린대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가방 들고 앞에 서 있는데 문 앞에서 선생님 저는 이것만 해도 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어요. 근데 원은희 작가님 이걸 듣고 얘 생일 파티랑 이런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치료비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 주려고 했는데 300에서 500만 원만 모아도 그 대신 조건은 한 사람당 10,000원입니다. 18세 이하는 1,000원. 근데 지금 얼마 모였냐면 300 몇만 원이 모였어요. 근데 얘가 뇌전증으로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가서 수혈을 하고 거의 죽게 뇌전증에서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성현아 스마일 선생님이 너 기도하고 있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작심 기도를 하고 얘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데 그 기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어요. 다시 뇌 수술 안 하고 얘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고통의 의미라는 오카노 목사의 책을 주면서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근데 좌절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또 기적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것들은 보여지거나 만져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느껴야만 합니다.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냥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를 왜 여기 자리에 보내셨을까요? 저는 치과 의사인데 저는 치과 의사라서 엄청난 보람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지금은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치과에서 기적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치유신보 치과계에서 이미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어머니의 동의하에 많은 사람한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자기 애 같은 장애인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냐. 성현이가 직접 쓴 감사 인사입니다. 사랑의 기적, 10,000원의 기적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감사해요. 이 친구가 죽지 않고 또 이 기적을 일으켜주고 왜냐하면 저희 아직 임플란트가 안 끝났거든요. 위에 수술만 했지 임플란트를 넣어야 돼요. 그걸 하고 얘가 웃는 날을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 이름이 스마일 블러썸입니다. 웃음꽃 치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음꽃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웃음과 꽃을 왜 우리 선인들은 연결을 시켰을까? 네, 꽃이 피어나게, 꽃씨가 퍼지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도 좋은 꽃들이 핍니다. 그래서 그것에 웃음이란 걸 한번 대치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런 웃음꽃 있는 우리 어머니도 앞으로도 그게 가득하시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는데 정말 오늘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같은 기적을 또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100세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